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전혀, 지금 혹시 다른 지금 분들은 어떠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아, 네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아, 공유 중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예. 지금은 아마 잘 날 겁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지금 아주 잘 네네, 들립니다. 네네네. 네. 후 나타난 경험 및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활동을 교육시켰던 그 교육 대상자 및 그들의 특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영어 교육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더욱 제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저의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지방 전주 신동초등학교 4학년의 한 학급인데, 저희 반은 27명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특성은 이해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기초학습 능력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텐션을 보이는 반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 활동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어떤 활동을 해나가거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무언가 몰두하는 활동을 어려워하고,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심층적인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의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흥미있어 했던 영어 활동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게임이었고, 또 공동 1등을 한 것은 문장 및 단어 외우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북, 그리고 시험이었는데요. 특히 이 문장 단어 외우기와 시험을 통해서 저희 반 친구들의 특별한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친구들이 문장 및 단어를 수동적으로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과제를 그냥 주어주고 자신들은 그것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맞는지 확인하러 오고 물어보고 사소한 것도 질문을 하고 확인받는 그런 성향과 일맥상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받은 결과를 통해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또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점수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공부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26.9%,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23.07%,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음 또는 생각이 없음은 50%였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반 친구들이 어떤 것을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있어서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음 또는 아무 생각이 없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는 저희 반 학급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이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2022년 5월 19일에서 7월 22일,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매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태블릿을 가지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사전에 먼저 학생들의 평소 영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교육 여부, 그리고 평소 영어 공부 시간에 대해서 설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 멀티미디어 학습을 모두 실행한 후에는 학생들의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 변화에 대해서 설문하였으며 영어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 전반적인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크게 인상 깊게 감명을 받았다는 학생 12명을 선별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영어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영어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는 영어 노래 듣기 및 부르기입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다루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친숙해하는 콘텐츠는 역시나 유튜브였고 이것을 영어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싶어서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영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용하고 또 좋은 영어 노래들을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추천해 준 노래들 또는 자신이 찾아본 다양한 노래들 중에서 하나의 노래를 선택하여 이것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달 후에 이 영어 노래를 모두 다 숙지한 친구들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 것을 먼저 공지하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시청각실 무대는 학생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희 학교에 있는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만 공지를 한 후 2달 동안의 이 영어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 개인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아침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시간 또는 쉬는 시간 또는 집에 가서도 틈틈이 영어 노래를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해서 자발적으로 미니 콘서트에 참여한 친구들입니다. 학생들은 시청각실을 가고 나서 막 처음에 들어가서 달달 떨면서 막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무대로 다가왔고 또 이런 데에서 내가 영어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서 굉장한 떨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 활동은 영어 온라인 그림책 읽고 문장 및 단어 익히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흥미있어 했던 영어 활동 중에 스토리북이 있어서 이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온라인 스토리북을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들을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결과 리틀 폭스 어플을 찾게 되었고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별로 다양한 책을 10권 내지 20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플 속에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딱 맞는 영어 그림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책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은 아직 4학년이라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아틱하거나 또는 조금 어린아이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부하고 야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유아틱하지 않으면서도 또 영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문장이 간결하고 단어가 쉬운 영어 그림책을 선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이 영어 그림책의 제목은 다이노버디즈라는 것인데요. 이 무료 버전이지만 다이노버디스 이 시리즈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은데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 다이노버디스를 처음 보여줬을 때 친구들이 막 다음 편도 너무 보고 싶다, 시리즈 2가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막 계속 보면 안 되냐고 도토리를 굽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무료 버전이라서 시리즈가 지금 이거 10개밖에 안 보여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또 오해한 다른 친구가 내가 지금 그러면 시리즈 2를 못 보는 이유가 무료 버전이어서 그런 건가? 그럼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학교 끝나고 나서도 뭐 하나 봤더니 이 리틀박스 다이노버디즈 이거를 회원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친구들에게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영어 그림책을 잘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어플 속에서 이 그림책을 읽을 때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림책 문장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문장을 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그림책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 구간 문장별로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어플 기능으로는 친구들이 이 시리즈 안에 핵심 단어를 이렇게 단어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 중에서 학생들이 내가 이 단어를 좀 외워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단어장에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는 이렇게 시리즈 내 중요 낱말을 타이핑해서 쓰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또 복습을 할 수 있는 십자말 풀이 기능도 있고 또 듣고 이 해당 장면에 어울리는 그 그림을 선택하는 이런 퀴즈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하면 모두들 아시는 카웃입니다. 그 두 번째 활동이었던 다이노버디스를 막연히 읽고 연습하고 단어를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안 하는 친구들이 확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시험을 좋아한다는 속성, 점수가 자신에게 부여되는 걸 좋아한다는 속성, 그리고 자신이 어떤 누군가가 주어진 과제를 그대로 그냥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얻는 걸 좋아한다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카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이노버디스를 바탕으로 카웃 퀴즈를 낼 거라고 하니 더 열심히 다이노버디스를 공부하고 단어장 정리를 더 꼼꼼히 하고 더 많이 하는 등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카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또 1, 2, 3위까지 익명의 그 아이디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순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그 경쟁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반 친구들처럼 경쟁심이 있고 자신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카웃 퀴즈를 했을 때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정말 처음 봐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에 10분도 아니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정말 예민하고 막 불만을 토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카웃 퀴즈를 하는 날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점심시간에 10분을 늦었어요. 근데 이미 10분이 늦은 상황이었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선생님 또 문제 없어요. 다음 문제 없어요. 다음 문제 내주세요 하면서 계속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미 점심시간도 늦고 퀴즈가 다 끝났는데 20명의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신의 등수를 알려달라고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남아서까지도 제 등수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특히 한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태블릿을 갖고 오더니 저에게 퀴즈가 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만든 퀴즈가 더 이상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연습 삼아서 복습 삼아서 오늘 했던 이 카웃 퀴즈를 다시 한번 풀고 싶다고 해서 제가 틀어주고 이 친구가 혼자 이 퀴즈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덮으면서 다음번엔 내가 꼭 더 잘해야지 하고서는 집으로 늦게 돌아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Fun Easy Learn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영어 학습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사실 온전한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활동이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아직 저희 반에 알파벳도 정확히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평소 영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학습 자율성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 2, 3번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벅찬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들이 영어를 더 이제 열의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자율성이 낮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어플을 찾기 위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Fun Easy Learn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알파벳, 단어, 문장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별로 다양한 단어, 문장을 익히게 되어 있고,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 2, 3번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은 알파벳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쉬운 단어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족을 선택하게 된다면 각 주제별로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관련 단어를 듣고 익히고, 듣고 단어를 이렇게 그림 보고 선택하고, 듣고 선택하고, 그리고 한글 보고 알맞은 단어 선택하고, 단어 짝을 짓고, 또는 단어 속 이렇게 빈칸 알파벳 채우기, 아니면 듣고 단어를 통으로 다 클릭해서 적어보기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미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의 어떤 지시나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은 아침 활동 시간에 특히 하기 굉장히 좋았고, 학생들이 뭔가 지루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게임 형식으로 미션이 주어지니까 이 모든 미션을 다 채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네 가지의 활동들을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흥미도 그리고 자신감,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한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영어에 흥미가 생긴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9.23%, 그렇다 23.07%, 그리고 보통이다. 저희 반 친구들은 원래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이다가 많다는 그 경향을 그래도 조금 깬 결과였습니다. 해서 비록 그렇지 않다도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도가 살짝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23%, 그렇다 23.07%, 보통이다 42.30%,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보시면 자신감이 살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알게 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영어 읽기를 더 잘한 것 같다에 대해서는 단어 익힌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살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묻는 영어를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몰리면서 34.61%, 46.15%가 몰리면서 이런 양상, 살짝 향상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마 1, 2, 3번의 활동이 그래도 자율성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과 가장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 활동을 물었을 때의 결과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했던 활동은 영어 노래 부르기가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카우 퀴즈 풀기가 38.46%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활동으로는 Fun Easy Learn 어플을 사용한 것이 38.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온라인 그림책을 읽고 문장 따라 말하기가 30.76%로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활동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Fun, Easy, Learn처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흥미는 없지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표에 대해서 저의 어떤 지도했을 때의 경험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어 노래 부르기는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연습해서 무대에 오르도록 기회만 마련해 줬는데 27명의 학생들 중 11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친구들 중에는 아침에 자신의 알람 노래를 이 노래로 바꾸거나 집에 있는 시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부르고 계속 들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무대에 자기가 오른다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 그런 도전 정신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신감과 흥미가 굉장히 많이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우키즈는 경쟁적인 요소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서까지도 계속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Fun, Easy, Learn에서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자율성이 낮은 친구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가 짜여져 있는 활동에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영어 활동별 친구들의 소감을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모두 여기 영어 노래 듣기와 부르기의 소감에서 대체적으로 설렜다, 재미있었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루하다, 그저 그랬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두 친구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모두 떨렸다. 그런데 뭔가 영어 노래를 불러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 불러서 좋은 기회였다고 느꼈다.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서 좋았다. 연습하는 동안 영어 외우는 습관이 더 잘해지는 것 같다.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노버디즈를 읽고 카우키즈 풀기를 했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물었을 때는 보통 자신의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었다는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미있고 또 하고 싶다 또는 중독성이 있었다, 게임처럼 해서 재밌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많은 저희 반 친구들 특성에 따라서 역시 우리 반에서 2등을 해서 기뻤고 쉬웠다. 또 여기 퀴즈를 풀 때 나도 1등을 해보고 싶었지만 못해서 아쉬웠다 등등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이노버디스를 열심히 숙지해야만 퀴즈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올라갔다라는 등의 내용도 의견도 나왔습니다. Easy Learn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단어와 스펠링을 외우면서 할 수 있어 좋았다 또는 모든 단계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물론 영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특히나 모든 거에 굉장히 무기력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대체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이 어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뭐 쉽게 기억할 수 있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서 깨달았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영어 활동을 한 후 전반적인 소감을 물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영어가 싫고 영어가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 의견을 준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외의 전반적인 친구들은 앞으로도 또 하고 싶고 재밌었고 영어가 쉬워졌다. 이렇게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구나. 또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등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했던 1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심층 면담을 하였는데요. 이 A라는 친구는 원래 먼저 사전에 5점 만점에 영어 흥미도 1점을 주었던 친구였어요. 그냥 배우기 싫고 어렵다.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영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영어가 싫다라고 말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와 심층 면담을 했을 때 그래도 자신이 좀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됐고 좀 더 그전보다 영어에 흥미가 생긴 것 같다라는 조금의 살짝 향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B 친구는 특별히 이번 활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줬던 친구인데요. 먼저 흥미도가 5점 만점에 3점이어서 꽤 그래도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에 있어서 영어에 거부감이 많지는 않았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가장 크게 있었던 변화는 자신이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와의 이런 활동이 끝나고 나서 더 하고 싶어져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막 제가 활동 끝나고 신청 면담한 후여서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아직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친구도 있습니다. 이 J라는 친구도 5점 만점에 흥미도 2점을 줬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도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편하다. 그리고 재밌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영어도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L이라는 친구도 여기 굉장히 흥미도가 낮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친구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영어 노래 부르기였는데요. 이 친구도 자율적으로 연습을 끝마치고 노래 무대에 섰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노래 익숙해졌고 한번 이렇게 될 수 있게 외워보자 마음 먹고 외웠는데 외워지고 재미있었더라 하면서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영어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외우려고 계속 연습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율성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명의 친구들 것만 살짝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두 친구를 제가 심층 면담한 이유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2명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멀티미디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2명의 친구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친구는 차근히 수업처럼 배우는 것이 더 좋다. 일반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은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도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영어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영어책이나 원래 수업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영어 울렁증이 있었는데 그래도 활동하고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멀티미디어 학습보다 기존의 학습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 또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대해서 저는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어 교실 수업 보면 선생님이 하나씩 말해주는데 그게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이거는 혼자 스스로 해야 돼서 별로 집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친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확인받고 이 과정이 맞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대체로 원래 좀 낮은 친구들이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주어주고 체계적인 것을 주어주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역시나 영어 활동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필요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더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겠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이전에 두 학생처럼 자율성이 다소 아직 낮은 학년 또는 낮은 학생일수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 교육은 몇 학년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것이 논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맥상통하게
기존의 이런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그 자율성이 낮은 친구들이 선호했던 그 기존의 교육 방식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자율적인 학습을 어떻게 교사로서 융합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그 활동과 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활동이 상충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영어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 조화시킬 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흥미가 별로 없는 저희 반 학생들을 데리고 전담 시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에서 따로 영어 공부를 2달 동안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하였을 때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먼저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이 살짝 향상된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 교육 방법들을 학생들이 접해보는 그 과정 안에서 느끼는 그런 호기심이 학생들에게 이런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니 경쟁적인 요소가 있거나 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더욱더 흥미와 자율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흥미를 가지는 활동과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이 모두 상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율성이 낮은 학습자들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멀티미디어 활동을 선호하거나 아예 기존의 교사 위주의 학습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계속 같은 방식의 영어 교육만 접하다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다양한 영어 교육 방법을 접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의 자율성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 초등학생부의 멀티미디어 활동과 학습 경험 연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공유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공유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어를 저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전혀, 지금 혹시 다른 지금 분들은 어떠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다시 할게요. 네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아, 공유 중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예. 지금은 아마 잘 날 겁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지금 아주 잘 네네, 들립니다. 네네네. 네. 후 나타난 경험 및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활동을 교육시켰던 그 교육 대상자 및 그들의 특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영어 교육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더욱 제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저의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지방 전주 신동초등학교 4학년의 한 학급인데 저희 반은 27명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특성은 이해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기초학습 능력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텐션을 보이는 반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 활동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어떤 활동을 해나가거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무언가 몰두하는 활동을 어려워하고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심층적인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의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흥미있어 했던 영어 활동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게임이었고 또 공동 1등을 한 것은 문장 및 단어 외우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북 그리고 시험이었는데요. 특히 이 문장 단어 외우기와 시험을 통해서 저희 반 친구들의 특별한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친구들이 문장 및 단어를 수동적으로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과제를 그냥 주어주고 자신들은 그것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맞는지 확인하러 오고 물어보고 사소한 것도 질문을 하고 확인받는 그런 성향과 일맥상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받은 결과를 통해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또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점수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공부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26.9%,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23.07%,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음 또는 생각이 없음은 50%였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반 친구들이 어떤 것을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있어서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음 또는 아무 생각이 없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는 저희 반 학급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이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2022년 5월 19일에서 7월 22일,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매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태블릿을 가지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사전에 먼저 학생들의 평소 영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교육 여부, 그리고 평소 영어 공부 시간에 대해서 설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 멀티미디어 학습을 모두 실행한 후에는 학생들의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 변화에 대해서 설문하였으며 영어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 전반적인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크게 인상 깊게 감명을 받았다는 학생 12명을 선별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영어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영어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는 영어 노래 듣기 및 부르기입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다루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친숙해하는 콘텐츠는 역시나 유튜브였고 이것을 영어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싶어서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영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용하고 또 좋은 영어 노래들을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추천해 준 노래들 또는 자신이 찾아본 다양한 노래들 중에서 하나의 노래를 선택하여 이것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달 후에 이 영어 노래를 모두 다 숙지한 친구들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 것을 먼저 공지하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시청각실 무대는 학생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희 학교에 있는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만 공지를 한 후 2달 동안의 이 영어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 개인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아침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시간 또는 쉬는 시간 또는 집에 가서도 틈틈이 영어 노래를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해서 자발적으로 미니 콘서트에 참여한 친구들입니다. 학생들은 시청각실을 가고 나서 막 처음에 들어가서 달달 떨면서 막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무대로 다가왔고, 또 이런 데에서 내가 영어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서 굉장한 떨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 활동은 영어 온라인 그림책 읽고 문장 및 단어 익히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흥미있어 했던 영어 활동 중에 스토리북이 있어서 이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온라인 스토리북을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들을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결과 리틀 폭스 어플을 찾게 되었고,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별로 다양한 책을 10권 내지 20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플 속에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딱 맞는 영어 그림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책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은 아직 4학년이라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아틱하거나 또는 조금 어린아이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부하고 야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유아틱하지 않으면서도 또 영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문장이 간결하고 단어가 쉬운 영어 그림책을 선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이 영어 그림책의 제목은 다이노버디즈라는 것인데요. 이 무료 버전이지만 다이노버디스 이 시리즈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은데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 다이노버디스를 처음 보여줬을 때 친구들이 막 다음 편도 너무 보고 싶다, 시리즈 2가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막 계속 보면 안 되냐고, 도토리를 굽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무료 버전이라서 시리즈가 지금 이거 10개밖에 안 보여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또 오해한 다른 친구가 내가 지금 그러면 시리즈 2를 못 보는 이유가 무료 버전이어서 그런 건가? 그럼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학교 끝나고 나서도 뭐 하나 봤더니 이 리틀박스 다이노버디즈 이거를 회원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친구들에게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영어 그림책을 잘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어플 속에서 이 그림책을 읽을 때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림책 문장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문장을 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그림책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 구간 문장별로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어플 기능으로는 친구들이 이 시리즈 안에 핵심 단어를 이렇게 단어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 중에서 학생들이 내가 이 단어를 좀 외워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단어장에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는 이렇게 시리즈 내의 중요 낱말을 타이핑해서 쓰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또 복습을 할 수 있는 10자말 풀이 기능도 있고, 또 듣고 이 해당 장면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그 그림을 선택하는 이런 퀴즈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하면 모두들 아시는 카웃입니다. 그 두 번째 활동이었던 다이노버디스를 막연히 읽고 연습하고 단어를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안 하는 친구들이 확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시험을 좋아한다는 속성, 점수가 자신에게 부여되는 걸 좋아한다는 속성, 그리고 자신이 어떤 누군가가 주어진 과제를 그대로 그냥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얻는 걸 좋아한다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카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이노버디스를 바탕으로 카웃 퀴즈를 낼 거라고 하니 더 열심히 다이노버디스를 공부하고 단어장 정리를 더 꼼꼼히 하고 더 많이 하는 등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카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또 1, 2, 3위까지 익명의 그 아이디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순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그 경쟁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반 친구들처럼 경쟁심이 있고 자신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카우 퀴즈를 했을 때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정말 처음 봐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에 10분도 아니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정말 예민하고 막 불만을 토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카우 퀴즈를 하는 날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점심시간에 10분을 늦었어요. 근데 이미 10분이 늦은 상황이었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선생님 또 문제 없어요. 다음 문제 없어요. 다음 문제 내주세요 하면서 계속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미 점심시간도 늦고 퀴즈가 다 끝났는데 20명의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신의 등수를 알려달라고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남아서까지도 제 등수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특히 한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태블릿을 갖고 오더니 저에게 퀴즈가 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만든 퀴즈가 더 이상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복습 삼아서 오늘 했던 이 카우 퀴즈를 다시 한번 풀고 싶다고 해서 제가 틀어주고 이 친구가 혼자 이 퀴즈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덮으면서 다음번엔 내가 꼭 더 잘해야지 하고서는 집으로 늦게 돌아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Fun Easy Learn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영어 학습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사실 온전한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활동이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아직 저희 반에 알파벳도 정확히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평소 영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학습 자율성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 2, 3번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벅찬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들이 영어를 더 이제 열의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자율성이 낮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어플을 찾기 위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Fun Easy Learn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알파벳, 단어, 문장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별로 다양한 단어, 문장을 익히게 되어 있고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 2, 3번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은 알파벳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쉬운 단어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족을 선택하게 된다면 각 주제별로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관련 단어를 듣고 익히고 듣고 단어를 이렇게 그림 보고 선택하고 듣고 선택하고 그리고 한글 보고 알맞은 단어 선택하고 단어 짝을 짓고 또는 단어 속 이렇게 빈칸 알파벳 채우기 아니면 듣고 단어를 통으로 다 클릭해서 적어보기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미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의 어떤 지시나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은 아침 활동 시간에 특히 하기 굉장히 좋았고 학생들이 뭔가 지루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게임 형식으로 미션이 주어지니까 이 모든 미션을 다 채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4가지의 활동들을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흥미도 그리고 자신감,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한 것 같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영어에 흥미가 생긴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9.23%, 그렇다 23.07%, 그리고 보통이다. 저희 반 친구들은 원래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이다가 많다는 그 경향을 그래도 조금 깬 결과였습니다. 해서 비록 그렇지 않다도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도가 살짝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23%, 그렇다 23.07%, 보통이다 42.30%,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보시면 자신감이 살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알게 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영어 읽기를 더 잘한 것 같다에 대해서는 단어 익힌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살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묻는 영어를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몰리면서 34.61%, 46.15%가 몰리면서 이런 양상, 살짝 향상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마 1, 2, 3번의 활동이 그래도 자율성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과 가장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 활동을 물었을 때의 결과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했던 활동은 영어 노래 부르기가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카우 퀴즈 풀기가 38.46%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활동으로는 Fun Easy Learn 어플을 사용한 것이 38.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온라인 그림책을 읽고 문장 따라 말하기가 30.76%로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활동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Fun Easy Learn처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흥미는 없지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표에 대해서 저의 어떤 지도했을 때의 경험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어 노래 부르기는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연습해서 무대에 오르도록 기회만 마련해 줬는데 27명의 학생들 중 11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친구들 중에는 아침에 자신의 알람 노래를 이 노래로 바꾸거나 집에 있는 시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부르고 계속 들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무대에 자기가 오른다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 그런 도전 정신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신감과 흥미가 굉장히 많이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우 퀴즈는 경쟁적인 요소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서까지도 계속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Fun Easy Learn에서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자율성이 낮은 친구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가 짜여져 있는 활동에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그런 그 경향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영어 활동별 친구들의 소감을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모두 여기 영어 노래 듣기와 부르기의 소감에서 대체적으로 설렜다, 재미있었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루하다, 그저 그랬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두 친구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모두 떨렸다. 그런데 뭔가 영어 노래를 불러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 불러서 좋은 기회였다고 느꼈다.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서 좋았다. 연습하는 동안 영어 외우는 습관이 더 잘해지는 것 같다. 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노버디즈를 읽고 카우 퀴즈 풀기를 했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물었을 때는 보통 자신의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었다는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미있고 또 하고 싶다 또는 중독성이 있었다, 게임처럼 해서 재밌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많은 저희 반 친구들 특성에 따라서 역시 우리 반에서 2등을 해서 기뻤고 쉬웠다. 또 여기 퀴즈를 풀 때 나도 1등을 해보고 싶었지만 못해서 아쉬웠다 등등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이노버디즈를 열심히 숙지해야만 퀴즈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올라갔다라는 등의 내용도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지 런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단어와 스펠링을 외우면서 할 수 있어 좋았다 또는 모든 단계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물론 영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특히나 모든 거에 굉장히 무기력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대체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이 어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뭐 쉽게 기억할 수 있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서 깨달았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영어 활동을 한 후 전반적인 소감을 물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영어가 싫고 영어가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 의견을 준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외의 전반적인 친구들은 앞으로도 또 하고 싶고 재밌었고 영어가 쉬워졌다. 이렇게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구나. 또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등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했던 1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심층 면담을 하였는데요. 이 A라는 친구는 원래 먼저 사전에 5점 만점에 영어 흥미도 1점을 주었던 친구였어요. 그냥 배우기 싫고 어렵다.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영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영어가 싫다라고 말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와 심층 면담을 했을 때 그래도 자신이 좀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됐고 좀 더 그전보다 영어에 흥미가 생긴 것 같다라는 조금의 살짝 향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B 친구는 특별히 이번 활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줬던 친구인데요. 먼저 흥미도가 5점 만점에 3점이어서 꽤 그래도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에 있어서 영어에 거부감이 많지는 않았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가장 크게 있었던 변화는 자신이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와의 이런 활동이 끝나고 나서 더 하고 싶어져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막 제가 활동 끝나고 신청 면담한 후여서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아직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던 친구도 있습니다. 이 J라는 친구도 5점 만점에 흥미도 2점을 줬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도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편하다. 그리고 재밌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영어도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이라는 친구도 여기 굉장히 흥미도가 낮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친구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영어 노래 부르기였는데요. 이 친구도 자율적으로 연습을 끝마치고 노래 무대에 섰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노래 익숙해졌고 한번 이렇게 될 수 있게 외워보자 마음 먹고 외웠는데 외워지고 재미있었더라 하면서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영어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외우려고 계속 연습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율성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명의 친구들 것만 살짝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두 친구를 제가 심층 면담한 이유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두 명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멀티미디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두 명의 친구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친구는 차근히 수업처럼 배우는 것이 더 좋다. 일반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은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도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영어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영어책이나 원래 수업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영어 울렁증이 있었는데 그래도 활동하고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멀티미디어 학습보다 기존의 학습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 또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대해서 저는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어 교실 수업 보면 선생님이 하나씩 말해주는데 그게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이거는 혼자 스스로 해야 돼서 별로 집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친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확인받고 이 과정이 맞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대체로 원래 좀 낮은 친구들이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주어주고 체계적인 것을 주어주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역시나 영어 활동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필요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더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겠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이전에 두 학생처럼 자율성이 다소 아직 낮은 학년 또는 낮은 학생일수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 교육은 몇 학년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것이 논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맥상통하게 기존의 이런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그 자율성이 낮은 친구들이 선호했던 그 기존의 교육 방식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자율적인 학습을 어떻게 교사로서 융합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활동과 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활동이 상충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영어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 조화시킬 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흥미가 별로 없는 저희 반 학생들을 데리고 전담 시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에서 따로 영어 공부를 2달 동안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하였을 때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먼저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이 살짝 향상된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 교육 방법들을 학생들이 접해보는 그 과정 안에서 느끼는 그런 호기심이 학생들에게 이런 흥미도 자신감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니 경쟁적인 요소가 있거나 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더욱더 흥미와 자율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흥미를 가지는 활동과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활동이 모두 상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율성이 낮은 학습자들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멀티미디어 활동을 선호하거나 아예 기존의 교사 위주의 학습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계속 같은 방식의 영어 교육만 접하다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다양한 영어